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매우 통통한 구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통합사회 황재용 쌤이고요. 오늘은 교과서 38페이지, 39페이지 쪽 펴보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간단하게 짧게 찍을 거예요. 길지 않게 부담 갖지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38페이지. 지형은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지형은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예요. 지난 시간에 기후는 우리 생활, 인간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를 배웠죠. 그죠? 이번엔 지형입니다. 지형. 지형이라는 건 땅지, 지형,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모양. 땅이 어떻게 생겼냐, 땅이 어떠한 형태냐, 그 형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는가, 영향을 받긴 받을까, 이런 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38페이지의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지, 지형입니다. 산지라는 건 산이 많은 곳이겠죠. 산지, 우리가 생각하는 산 그려봐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죠. 그죠? 초등학교 때 많이 그렸잖아. 자, 산지의 모습을 보면은 아무래도 평지에 비해서 경사가 급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곳에선 집을 짓기가 좀 어렵단 말이야. 이게 선생님이 집을 좀 지어봤는데 이렇게 살면은 어지럽겠죠. 그죠? 불편하고. 그래서 주로 산이 이렇게, 산이 꼭 이런 모양은 아니잖아요. 올라가다가 조금 평평한 곳 나오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경사가 심해지는 이런 산이 있을 때 그래도 좀 평평한,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 집을 짓는다면 좀 살기 좋지 않을까? 그렇죠? 산지 지형의 특징입니다. 해발 고도가 높고 경사가 급한 곳. 산지는 해발 고도가 높고 경사가 급해요. 그죠? 그래서 도시 형성이 어렵다. 도시라는 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도시라고 하는데 이런 곳에선 사람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모여들지 않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도시 형성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 살긴 살지만 이런 곳이 크게 발달하긴 힘들다. 왜냐하면 이 평평한 곳은 크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막 이게 동네가 커져가지고 막 요렇게까지 막 집을 짓고 이러면은 불편해서 안 오잖아. 이런 데는. 그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만 거의 발달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도시가 아닌 가옥들이 이런 곳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 이런 경사가 심한 곳 말고. 자, 산지 지형은 임산물이 납니다. 임산물. 숲을 임자예요. 숲에서 나는 생산물을 임산물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나는 자원, 예를 들어서 뭐 나무나 풀, 약초, 버섯 등등 산에서 나는 것들 모두가 임산물입니다. 그러니 산에서 사니까 당연히 산에서 나는 걸 채취해서 먹고 살겠죠.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 산비탈을 개간하여 밭농사 짓는다. 개간한다라는 게 뭐냐면 거친 땅을 논밭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 산을 보면은 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거친 땅도 있고 막 풀도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거기를 좀 정리를 하는 거야. 나무나 풀들을 베가지고 이렇게 탁탁 베가지고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돌들을 다 이렇게 걷어내고 이렇게 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밭농사를 짓는다. 밭농사 왜 짓습니까? 사람이 먹기 위해서 짓겠지. 논농사는 산지에서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논농사는 물이 필요해. 물.
우리 벼농사 짓는 곳을 봤으면 알겠지만 항상 물을 찰랑찰랑하게 대줘야 벼가 잘 자라죠. 근데 산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논농사는 조금 어렵고 주로 밭농사를 한다. 그다음 가축을 길러서 고기와 젖을 얻음. 소, 말, 양, 염소 등등을 산에다 풀어놓는 거야. 울타리 쳐서. 그럼 얘네들이 지들이 알아서 풀 뜯어 먹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키워서 사는 사람들이 산에서 산다. 하는 특징. 그 다음 요즘은 이 산이라는 특징을 살려서 사람들이 관광산업으로서 먹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산, 예를 들어서 저기 히말라야 산맥 압니까? 뭐 안나푸르나 아니면 뭐 그죠? 에베레스트, K2 뭐 이런 굉장히 높은 산들이 있는 곳에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오잖아요, 사람들이. 세계에서.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쪽에 원래 있던 마을은 그 등산객들에게 물건을 파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외에도 산을 좀 이렇게 깎아서 스키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스키장으로 돈을 번다든지 하는 산지의 모습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이 발달하는 특징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 산지의 모습 그리고 산지의 생활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보입니까? 잘 보입니까? 여러분들 잘 안 보이거나 뭐 그늘이 졌거나 글씨가 안 보이거나 하면은 질문하세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야입니다. 평야란 뜻은 평평한 들이에요. 평평한 들. 평평하다라는 건 산처럼 이렇게 꼬불꼬불하지 않고 높낮이가 막 경사가 심한 게 아니라 경사가 아주 평평한 곳이야. 이런 평평한 곳은 이 물 보여요? 이거 요렇게 선생님이 요렇게 그려놓은 거 꼬불꼬불하게 물이 흐르면서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이 평야입니다. 물이 흐르면서 울퉁불퉁한 땅을 깎아 놓거나 울퉁불퉁한 땅에 모래를 가지고 와서 덮으면 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야는 주로 강 주변에 발달을 합니다. 강이 흐르고 주변에 이 평야가 이렇게 발달을 하는 거죠. 자, 평야의 특징을 볼까요? 해발 고도가 낮고 지표면이 평평한 곳. 그렇다면 사람들이 몰려 살기 좋다는 거죠. 우리 경사가 심한 곳보다는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 아까 산지에 발달을 했잖아요. 마을이. 그렇다시피 여기는 평야는 처음부터 이렇게 평평하니까 사람들이 몰려 살기 좋아서 도시가 발달을 하고요. 강 주변에선 농사가 잘 되죠. 왜? 농사할 땐 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 물을 끌어다 쓰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밭, 과수원 이 모두 가능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사람들이 살기 편하기 때문에 인류의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옛날부터. 문명 들어봤어요? 게임도 있잖아. 문명이란 게임. 4대 문명이 강 주변에서 발달했습니다. 강 주변에서 발달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4대 문명. 세계 4대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있죠. 대부분 다 큰 강 위주로. 왜냐하면 사람이 살기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자연스럽게 주요 공간이 됨. 이렇게 사람들이 강 주변으로 몰려들고 강 주변의 평야 지역에 몰려들면서 다들 이쪽 지역에 뭐 공장이 들어서는 공업단지가 발달한다든지 사람들이 몰려 사는 집,
주거지가 발달한다든지 하는 그런 공간, 그런 지역으로 이제 이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야라는 곳은. 자, 세 번째, 마지막 해안입니다. 얼른 합시다. 자, 땅이 이렇게 있고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땅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에 집을 짓고 사는 모습이죠. 해안가의 모습을 그려봤고요.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이 바로 해안 아닙니까? 교통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땅에서는 육지의 교통수단, 기차나 버스나 그죠? 트럭이나 등등이 발달을 하고 바다에선 배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 교통이 발달하는 곳이고, 두 번째론 바다에선 물고기를 잡겠죠. 혹은 물고기를 키우거나 물고기 말고 조개나 미역, 그죠? 그런 것들을 잡거나 기르는 어업과 양식업이 발달하고요. 이 육지에서는 농업을 하겠죠. 농사를 짓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 또 해안 지형을 활용한 관광 산업이 최근에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해안 지형 뭐가 있을까요? 모래사장 있잖아, 그지? 바닷가, 여름철에 그죠? 해운대, 경포대, 제천 그런 쪽으로 놀러 가잖아. 해수욕장이나 또 갯벌 체험 많이 하죠, 요즘에. 그래서 이런 식의 관광 산업을 통해서 발달을 하는 지역이다. 또 바닷가가 있으니까 항구를 짓는 거예요. 항구, 대규모 항구. 배가 들어서는 항구를 건설해서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랑 배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이라 그랬죠. 다른 나라와 거래하는 걸. 무역을 하는 산업단지로 발달하기도 합니다. 해안지형이. 그래서 처음에 봤던 처음 쪽이 잠깐 볼게요. 금방 끝낼게. 지형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까에서 결국 뭐예요? 지형에 따라서 사람의 삶, 인간의 생활이 영향을 미친다. 오케이. 지형은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간단한 종이에 적힌 내용들을 통해서 이해를 했죠. 교과서를 그럼 잠깐 볼까? 38페이지 내용을 때까지 했고요. 39페이지 내용을 보면 자, 노르웨이의 모습, 그리고 몽골의 모습, 지형과 기후로 인해서 서로 사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 자세히는 안 다룰게요. 읽어보세요, 한번. 그 다음 넘기고. 자, 보입니까? 40페이지, 41페이지. 세계의 다양한 경관. 자, 노르웨이의 피오르, 간헐천, 그랜드 캐년, 히말라야 산맥, 오스트레일리아, 볼리비아, 베트남 할롱베이. 하나하나 설명하면 끝이 없어요. 하지만 이 공통점은 뭡니까? 각 지역마다 굉장히 독특한 지형이 발달하고 있고, 또 이 지형으로 각각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계 여행을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아직 안 가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세계 여행을 가려고 해. 여러분도 가고 싶죠?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왜? 우리나라와 다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와 왜 다른 모습을 갖고 있을까? 우리나라와 다른 기후, 우리나라와 다른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 또 그곳에서 적응해 나가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인간의 삶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41페이지 내용까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합시다.